니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레벨을 업업 시켜드릴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자,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강에서는 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해봐야겠죠? 자, 지난 강에서는요. G, A, 요, B라는 병렬 구문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나란히 단어를 나열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제가 단어를 읽는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문장을 연결하면 좋을지 머릿속에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时髦,这件衣服,便宜. 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은 유행이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해요. 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요? 这件衣服既时髦又便宜 하고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时髦라는 건 뭐예요? 유행한다, 잘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옷은 유행이기도 하고 또 값도 저렴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时髦와 便宜는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요는 절대 위치가 바뀔 수 없다는 것까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강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는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짜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벌써 우리 레벨업 4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중국어 짜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단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그쵸? 자, 짜이는요, 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인데, 의외로 사용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에서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이는 일단 동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일반적으로 장소를 붙여서 나 집에 있어, 나 학교에 있어, 나 백화점에 있어, 나 음식점에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품사가 동사로서 활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장소와 함께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나 집 안에 있어, 나 집 밖에 있어, 나 음식점의 오른편에 있어 와 같은 형태로 방위사,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까지 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결과, 보어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또 어때요?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 어법 싫어하잖아요. 그쵸? 어법, 보어 막 이런 단어 들으면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어는 별거 없어요. 그냥 동사를 보충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의 형태로 쓸 때는 짜이 앞에 동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짤,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 형태로 그대로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자, 나 집에 있어 라는 문장 여러분들 다들 만드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집에 있어. 我在家. 끝. 네, 너무 쉬워요. 나는 있다. 집. 我在家.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나 집 안에 있지. 나 집 밖에 안 나갔어. 나 집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리까지 붙이면 돼요. 이게 방위사예요. 방위사라는 건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위, 아래, 좌우, 안팎 이런 것들. 자, 그래서 我在家里까지 하면 1번의 경우로 쓰인 겁니다. 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형태죠. 자, 그런데 2번의 경우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짜이의 앞에 동사를 하나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중에 혹시 여러분들 무언가를 내려놓다, 두다라는 의미의 동사 알고 계세요? 네, 뭔가 두다라고 할 때 팡이라고 붙여요. 팡, 놓다,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몰랐으면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되죠. 자, 어떠한 물건을요, 집 안에 넣어놨어. 집 안에 뒀어. 내 가방 집 안에다 놔뒀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放在家里
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약간 의미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결과 보어니까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HSK 준비하시는 분들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일반 회화문으로 쓸 때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 강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대화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您放在大衣口袋里了 라는 주제문입니다. 자, 이 주제문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妈妈，您在找什么呢？我的手机突然不见了，不在沙发上吗？电视旁边呢？没有，我已经看过了。刚才把手机放在椅子上，然后去厨房喝牛奶了。妈妈，您的手机在这里呢。您放在大衣口袋里了。啊？怎么在这里呢？妈，您每次都这样。 자, 여러분들 주제문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단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란, 투란. 자, 투란이라고 하면 갑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투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샤파, 샤파. 네, 발음이 쇼파와 비슷하지 않나요? 쇼파, 샤파. 네,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쇼파를 샤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비엔, 방비엔. 자, 방비엔이라고 하면 앞, 뒤, 좌우, 위, 아래와 같이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 주변에, 내 근처에, 내 옆에 라고 말하고 싶다면 我旁边 혹은 我的旁边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여러분 옆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你们旁边有什么东西? 자, 여러분의 지금 옆에는 어떤 물건이 있나요? 자, 문장을 만들 때 我的旁边有무엇 무엇 이렇게 문장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放, 放. 자, 우리 학습 목표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단어예요. 放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두다,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졸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물론 사물이나 물건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면 마음을 어때요? 내려놔야죠. 그쵸? 자, 이럴 때 중국어로 放心 마음을 내려놓다라고도 활용할 수 있어요. 한국어랑 조금 표현 방법이 비슷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放心 마음을 내려놓다, 걱정하지 마와 같은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椅子, 椅子. 자, 여러분들 지금 서서 제 모습 보고 계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의자에 앉아 계시죠? 椅子, 네, 의자에 앉아 계실 겁니다. 椅子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厨房, 厨房, 네, 주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 만드는데 厨房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들은 그때그때 기억해 주셔야겠죠? 주방, 厨房이라고 표현합니다. 牛奶, 牛奶, 네, 우유예요. 우리가 마시는 하얀 우유, 牛奶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때 질문, 동사는 뭘 쓰면 될까요? 동사. 네, 제가 가끔 이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여러분께 하듯이 똑같이 질문을 해요. 학생들한테 자, 牛奶 동사 뭐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초등학생 친구들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성인분들은 대부분 마시다 요것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요. 마이
막 이런 얘기해요.買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買하면 구매하다. 네, 사다. 우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買하면 뭐예요? 팔다. 우유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다라는 동사 말고도 살 수도 있고 우유를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꼭 어떤 막 고정적인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걸맞는 표현들을 한번 넣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口袋. 口袋. 자, 주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口袋라고 해요. 저는 오늘 有口袋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얼른 여러분의 옷을 살펴보고 주머니가 있으면 有口袋 해보시고요. 주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没有口袋 라는 표현으로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冰箱, 冰箱. 자, 冰箱은요, 좀 재밌는 단어인데, 冰 하면 뭐예요? 冰, 얼음. 그쵸? 차가운 거, 굉장히 찬 거, 얼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箱이라는 건 상자 박스예요. 얼음 상자. 뭘까요? 네, 어떤 분은 분명히 아이스박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冰箱은 냉장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아이스박스를 冰箱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시대가 점점 발전이 됐고 어느 날 냉장고가 등장을 했겠죠. 자, 예전부터 사용하던 언어가 습관이 돼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얼음 상자, 아이스박스가 현대에 와서는 냉장고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冰箱, 아이스박스, 냉장고라고 부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루어. 루어입니다. 이 루어는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이 루어는 뭐냐면 있잖아요. 물건 잘 흘리는 사람들 있죠. 네, 잘 잃어버리고 흘리고 덜렁거리고 이런 걸 중국에서 루어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다시 우산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물건을 루어해요. 안 그러려고 해도 루어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안 가지고 나가고 잘 안 들어요, 손에. 왜?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루어 하는 거 여러분 제 성격 기억해 주세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 어딘가에 놓고 오는 거, 흘리는 거 루어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들 가지고 회화문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딸과 엄마의 대화 혹은 뭐 언니와 여동생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한번 연결해 봤어요. 엄마, 뭐 찾고 계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 핸드폰 어딨지? 갑자기 안 보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妈妈,您在找什么呢? 您在找什么呢? 라고 했습니다. 또 짜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짜이는 조금 다르죠. 자, 장소와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짜이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예요? 동사하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在找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我的手机突然不见了. 我的手机突然不见了. 라고 했습니다. 내 핸드폰이, 휴대전화가 갑자기 不见了. 见는 보다,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不见了 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아. 갑자기 사라졌어. 안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소파 위에 없어요? TV 옆은요? 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없어. 내가 이미 봤지. 방금 휴대전화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방 가서 우유를 마셨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동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아들의 표현 먼저 볼게요. 不在沙发上吗?电视旁边呢?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不在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
없어요 라는 의미로서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뿌가 없으면 거기에 있어요 라는 의미의 긍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不在沙发上吗? 소파 위에 없어요. 电视旁边呢? TV 옆에는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没有,没有, 없어. 我已经看过了. 已经무엇 무엇了. 이미 벌써 무엇 무엇 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료태입니다. 我已经看过了. 나 이미 다 봤지. 刚才把手机放在椅子上然后去厨房喝牛奶了. 네, 자신의 동선을 설명하고 있죠. 刚才 방금 전에, 조금 전에 把手机 자, 여러분들 혹시 받자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받자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문장 구조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 중국어의 문장 구조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가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중국어는 어때요? 주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있고 목적어 있어요.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말하죠. 한국어는 어때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장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바가 붙어 있으면 받자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아주 시시해요. 왜? 문장 구조가 한국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를 붙였다는 전제하에 너를 사랑해. 문장 끝. 주어, 네. 주어와 목적어 동사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받자문 등장했다. 완전 고마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다시 돌아가요. 자, 把手机 이렇게 하면 핸드폰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핸드폰을 放, 놓다, 두다란 뜻이에요. 放在椅子上, 의자 위에 올려놨어. 의자 위에 뒀어. 然后 그 다음에 去厨房, 주방에 가서 喝牛奶了, 우유를 마셨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받자문 등장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한국어처럼 문장 해석하시면 되세요. 핸드폰을 어디에 뒀어. 그리고 나서 주방에서 우유 마셨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휴대전화 여기 있어요. 엄마, 외투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스럽죠. 왜 여기 있지? 아까 내가 분명히 의자 위에 올려놨는데 점점점. 네, 이런 형태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妈妈，您的手机在这里呢。您的手机在这里呢. 엄마 핸드폰 여기에 있어요. 您放在大衣口袋里了. 따이라고 하면 큰 옷인데요. 사이즈가 커서 큰 옷이 아니라 맨 끝에 바깥에 입는 옷이라서 큰 옷이에요. 그래서 보통 외투, 점퍼, 코트를 이야기할 때 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투에口袋라고 하면 주머니라고 했죠. 외투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怎么在这里呢?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도 당황하면 이러죠. 그때 중국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怎么在这里呢? 왜 여기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매번 이러잖아요. 네, 妈您每次都这样. 您每次 매번 都这样 이러시잖아요. 네,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 우리 대화 안에서 어떤 장소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방위사 계속 등장했죠. 안에, 위에 뭐 이런 것들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대화가 자주 일어나요. 네, 제가 수업하다 갑자기 펜 어디 갔지?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구나. 자, 그래서 저의 일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레벨업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강의 주인공은 짜이입니다.
짜이 뒤에 장소나 혹은 사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방위사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방위사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 아래, 좌우, 안팎 이런 것들, 전후 이런 것들 다 방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위사라고 부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手机在椅子上. 이즈라는 건 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자. 자, 우리는요, 여러분, 한국어는 이렇게 말해요. 핸드폰 의자에 있어. 의자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죠? 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상식, 우리들만의 문화예요. 의자에 당연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요, 의자에 있어 라고 말하면 다시 물어봐요. 의자 위에? 의자 아래? 의자 옆에? 이렇게요. 자, 문화 차이예요. 중국에서는 의자의 위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위사가 자주 쓰입니다. 이해되시죠? 핸드폰 의자 위에 있어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牛奶在冰箱里 라고 했어요. 빙샹이라는 건 냉장고란 뜻이에요. 장소는 아니고 엄연히 따지면 하나의 사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물을 장소화시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있어 라고 해서 방위사를 붙여줘야 돼요. 자,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겠죠. 야, 사과 냉장고에 있어.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냉장고와 냉동실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 안에 있어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문화 차이니까 여러분, 네, 받아들이셔야죠. 왜 그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医院在银行旁边이라고 했습니다. 방비엔이라고 하면 옆이란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은 은행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짜이가 전부 다 일반 동사로 쓰였어요. 어찌됐든 해석은 어디 어디에 있어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자의 위에, 냉장고의 안에, 가방의 안에 정확하게 방위사를 붙여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짜이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보충 설명을 하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어로 쓰인다는 건 뭐냐면요, 동사의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충 설명만 하는 아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我的钱包落在出租车上了. 루어라는 건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어 선생님의 성격 자꾸 잃어버리고 떨어뜨리고 흘리고 하는 거. 네, 그런 걸 루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 지갑을 루어 떨어뜨렸어요. 어디다가? 在出租车上了. 뒤에 장소 오고 있죠. 어디에 떨어뜨렸어요? 택시 위에다가 떨어뜨렸다 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장소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거 볼까요? 你的手机放在我这儿呢? 라고 표현했어요. 你的手机, 네 핸드폰, 放, 뭐야, 放? 놓아두다, 내려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있는 루어랑은 달라요. 루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放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어디 잘 놓아두는 형태예요.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다르니까 잘 구별하셔야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放, 놓아두었어요. 어디에다가? 在这里 아니라 在我这儿. 나한테 놓아두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앞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놓아두는 이 동작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장소를 붙여서 뒤에서 앞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보어라고 불러요. 왜?
보충 설명하고 있는 단어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앞에 있으면 그때는 보충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거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로 알려드리면요. 엄연히 따져서 쫄이라는 건 방위사가 아니에요. 여기, 이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소예요. 멀리 있는 저기는 저곳, 저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방위사가 아니죠. 그런데 방위사화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냐면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지갑 나한테 있지롱. 내가 안에 있는 돈 다 써야지. 네, 이런 말 하잖아요. 나한테 있어, 나한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네 가방, 네 중국어 책 선생님한테 있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어에서. 자, 이것과 똑같은 형태예요. 중국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한테. 네, 나를 하나의 장소화시켜서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我这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我这.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모두 멀리 있는 타인이에요. 그러면 타인이고 멀리 있으니까 뭘 붙이면 돼요? 니 나를 붙이면 돼요. 너뿐만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에게는 전부 다 나를 붙이면 돼요. 자, 그에게 있다, 그 남자한테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타날이라고 하면 돼요. 자, 저를 붙이는 건 가까이 있는 나, 내 자신한테만 붙이면 돼요. 왜? 중국어가 은근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위주의 언어예요. 그래서 我这 나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我这이에요. 나를 제외한 타인은 모두 다 날 붙이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너한테, 그한테, 내 남자친구한테, 내 여자친구한테, 선생님한테 이런 표현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재밌는 표현이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꼬아라는 단어 있어요. 꼬아. 자, 벽에 그림을 걸다, 시계를 걸다, 어찌됐든 무언가 이렇게 걸다라고 할 때 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꼬아는요, 띠엔화를 붙여서 쓰기도 하죠. 꼬아, 띠엔화, 뭐예요? 전화를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꽈는요, 원래 의미가 벽에 걸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는요, 주로 전화기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옛날에 공중전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간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세워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벽에 거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저만 세대가 다른 거 아니죠? 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자, 예전에는요, 벽에 전화기가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벽에 전화기를 걸면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나 이제 전화 끊을게 라고 이야기할 때 나 이제 전화를 벽에 걸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挂电话, 전화를 끊다란 뜻이에요. 자,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벽걸이 전화 안 쓰죠. 공중전화 잘 안 써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나 단어는 그대로 써요. 전화 끌 때 나 전화 끊을게, 전화를 벽에 걸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꼬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무언가 벽에 걸다. 두 번째, 전화를 끊다. 왜? 옛날에는 전화 끊을 때 벽에 전화기를 걸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在墙上,墙이라는 건 벽이에요. 墙上이라고 하면 벽 위.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걸 때 벽 위에 거니까. 그리고 这幅画, 화라는 건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후라는 건 폭, 그림을 세는 단위예요. 자, 그림은 한 폭, 두 폭, 세 폭 이렇게 폭이란 단위로 씁니다. 이때 중국어의 양사는 후라고 표현을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동안 여러분들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这幅花挂在哪儿好呢? 라고 질문했어요. 이 그림 挂, 걸다, 在哪儿, 어디에 걸면 하나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죠. 자, 여러분 답변 준비됐나요? 네, 답변 큰 소리로 완성해 볼까요? 这幅花挂在墙上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挂, 걸자, 在墙上, 벽 위에다가 걸자 라고 해서 뒤에서 앞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주어, 동사, 그 다음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것까지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뭔가 좀 길어요. 네, 생소한 단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在牙膏 여러분, 야는 혹시 알고 계시죠? 야, 뭐예요? 이빨, 우리 이빨. 네, 그것을 야라고 불러요. 까오는요, 뭐냐면 치약이에요. 야까오, 네, 우리 양치질 할 때 쓰는 거 치약입니다. 洗手间里, 洗手间어디예요? 洗手, 손을 닦다, 间, 그런 공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손 닦는 곳, 洗手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洗手间은 정말 손 닦는 데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볼일 보는 공간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문화인, 네, 我们都是文明人. 네, 우리 되게 문화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냥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설령 볼일을 볼 거지만 그래도 나 손 좀 닦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가 좋죠. 그래서 洗手间, 화장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손 닦는 곳이라고 해서 조금 예쁘게 표현을 해본 단어입니다. 你的牙刷 자, 야슈아라는 건 야까오하고 짝꿍이네요. 앞에가 치약이었으니까 뒤에 야슈아라는 건 칫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라는 건 무엇 와, 과라는 뜻이겠죠. 자, 거의 뭐 답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해 주세요. 我的牙刷和牙膏在哪儿? 네, 칫솔이랑 치약이 在哪儿? 어디 있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디 있겠어요? 你的牙刷和牙膏在洗手间里 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너 칫솔이랑 치약이 화장실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냐하면 답 틀리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네. 자, 질문. 이때 짜이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것까지 우리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마스터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때는 짜이 앞에 어떤 동사도 없어요. 야까오는 치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짜이가 일반 동사로 쓰인 겁니다. 너 칫솔하고 치약이 화장실 안에 있어. 거기에 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이 앞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하시고 또 품사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강 마지막 정리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 짜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짜이는요, 뒤에 사물이나 장소가 오고 또 그 뒤에는 방위사까지 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건 바로 보어로 활용이 되는 경우예요. 보어로 쓴다는 건 동사의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보어로 쓰인다는 건 어떤 동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이는 거 뭐 있었어요? 우리 앞에 대화에서 放在 어디 어디에 놓아두다. 그 다음에 중국어 선생님의 성격 자꾸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하는 거 落在 어디 어디가에 네, 놓아뒀다, 흘렸다, 떨어뜨렸다와 같은 형태로 우리 보어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요, 정말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필기하고 계시죠? 네, 어딘가에 무언가를 쓰고 있죠. 자, 이런 것도요. 보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시에 써요. 어딘가에 써요. 책에 쓰죠. 시에 在. 책은 뭐예요? 슈. 그런데 시에 在 슈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책 어디에 쓰는데? 책 안에 써? 책 밖에 써?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왜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은 책의 위에 쓰는 형태죠. 写在书上. 책 위에 써라. 책 위에 필기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在는 품사가 뒤에서 앞을 보충 설명하고 있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동사와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끝났다고 나서 바로 책 덮지 마시고 좀 차분히 앉아서 정리해 보는 시간까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짜이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성격, 성향하고 한번 관련지어서도 나만의 문장 만들어보고 또 다양한 동사를 붙여서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짜이지엔.